자, 다음은 클로라도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풍소 있죠. 풍소하면 또 클로라도슈고, 할아버지가 만든 첫 번째 빈티지가 1934년인가 그렇거든요. 1929년에 딱 나온 거죠. 그럼 이거 뭐야? 100% 가짜라는 거지. 자, 다음 소개해드릴 클로라도슈의 탑 생산자는 르루아입니다. 사실 가격으로는 클로라도슈의 끝판대장이에요. 완전 끝판대장이죠. 르루아 같은 경우는 0.67헥타르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르루아 특유의 화려하고 우아한 피노의 특징을 잘 살리고 최소 10에서 최소 50년 이상 숙성이 가능한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빈티지는 이제 88부터 시작해서 89, 90, 93, 95, 96, 99, 01, 02, 03, 07 09를 테스팅해보고, 그 중에서 탑을 꼽으라면 90하고 02 정도가 가장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95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거 제가 얼마 주고 사 마셨게요. 바에서. 이거 정확하게 2012년에 용주시 형이 뉴욕 왔을 때 베리타스 바에 가서 요걸 시켜서 먹었었거든요. 그때 이거 얼마 주고 사 먹었을까? 미슐랭 원스타에서 그거는 2,000불, 3,000불은 나왔어요. 600불. 600불? 그때 이게 2병인가 남아있었는데 600불 주고 사 먹었거든요. 지금 얼마일까 이거? 만원 넘잖아요. 7,000불 정도요. 사실 르루아가 넘사벽의 수준의 와인을 만들고는 있지만은 좀 너무 고가이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2015년 빈티지, 가장 최근에 출시된 빈티지를 예를 든다면 르루아가 약 한 8,500불 정도예요. 미국 가격으로. 그리고 두 작이 약 1,000불. 그러면 다른 두 작 8병 마셔. 왜냐면 이거 한 병 먹을 건 두 장 8병이면 왜 조금 오버프라이스지 않나 싶어요. 물론 르루아를 정말 좋은 집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평균 가격을 살펴봐도 이제 두 작이 한 700불대 정도 돼요. 그리고 아르망우스도 700불, 풍소가 한 400~500불. 근데 르루아 얼마인 줄 알아요? 평균 가격이 6,000불 중반. 사실 자본주의다 보니 와인 같은 경우에도 와인 가격이 이제 와인의 얼굴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르루아는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부동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뮤지니가 그 가격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1억이죠. 1억 말도 안 돼. 한 5천이면 살 거야. 실질보다 한 3, 4천이면 사겠지만 로만의 꽁티보다 뮤지니가 비싸다 르루아? 나 그건 아니라 봐. 왜냐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생산량이 작아서 그런 거지, 퀄리티로 보면 더 좋지. 르루아 클로라도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추천해드릴 생산자가 아르망 후쏘예요. 지브리 샹벨 지존인 아르망 후쏘는 클로라도슈 역시 최고의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르망 후쏘 같은 경우는 1.48헥타 클로라도슈를 소유하고 있고, 포도나무 중 가장 오래된 거는 1961년에 심어졌고 가장 어린 건 2008년 정도에 심어졌어요. 클로라도슈이지만은 샹베르땡의 버금가는 이제 굉장히 탄탄한 구조감과 바디감을 돋보이는 와인들이 생산이 돼요. 저도 한 10개 정도를 테스팅을 했었는데 99, 05, 15 정도가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최소 10년에서 15년 숙성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 작가님한테 말씀드렸던 자키 툴루쇼 클로라도슈인데, 이 집 같은 경우에 2005년 빈티지가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다 팔고 다비드 르방이 포도밭을 다 구입을 했거든요. 클로라도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00불에 팔려요. 근데 와인이 지닌 퀄리티에 비해서는 좀 너무 오버프라이스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 800불대 몇 병 구입해서 마셨는데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돈 주면 차라리 저는 르네기를 마셨지 이 집 전혀 안 마셨거든요. 그리고 2005년이 마지막 빈티지였는데 이때 클로라도슈의 평균 수령이 한 70년 정도 됐대요. 그리고 이제 제키 툴루쇼가 클로라도슈에서 굉장히 유명한 생산자 중 하나이니까 지금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 집은 이제 100% 디스템, 줄기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는 노 콜드 소킹. 그러니까 소킹이라고 해서 보통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차가운 곳에 잠시 보관을 했다가 그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요거를 작업을 안 했죠. 보통 이거를 하면 영양가도 손실을 막고 야채나 이런 과일의 맛을 신선하게 유지하는데 요거를 이제 안 했죠. 그리고 이 집이 재미나게 그 뉴요크 비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오래된 생산자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이 집은 뉴요크를 많이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작가님 잘 알겠지만 탑 생산자들은 일드가 없대. 낮죠. 그렇지. 르루아 같은 경우는 20, 15 이렇잖아. 근데 이 집은 맥시멈. 그냥 포도를 있는데 다 심어. 근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코시두리를 만났을 때 코시두리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포도나무가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대로의 장점이 있지만은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대로의 장점도 있대요. 왜냐면 같이 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제키 툴루쇼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린 하베스트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AOC법이 허용하는 맥시멈을 수행했어요. 완전 반대로 간 거죠. 어쨌든
저도 테스팅할 때 좋긴 한데 3,000불 주고 마실 와인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게 그러니까 와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우리 빨간바지 아저씨하고 한 4년 전에 2016년을 배럴 테스팅을 하다가 갑자기 와인 가격, 왜냐면 2015년 너 뭐 샀니? 제가 2015년 라로만의 매그넘, 클로드 부조 매그넘, 에세조 매그넘을 샀어요. 그래서 그거 막 이야기하다가 근데 부르고뉴 와인 가격 너무 올랐다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제키 툴루쇼가 나온 거지. 너 혹시 이 와인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듣보잡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심지어 몰랐대요. 자기도 안지가 한 달 정도 됐대요. 누가 자기 손님이 이거 귀한 와인이라고 가져왔는데 자기는 진짜 맛없고 이걸 왜 3,000불에 주는지. 그때 빨간바지 형도 그러더라고. 저기 이 돈이면 차라리 르네인게를 여러 번 사 먹겠다. 약간 신드롬 같은 게 생긴 거지. 그렇게 그 돈 주고 마시는 와인은 절대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3,000불 저라면 절대 안 사 먹어요.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그랑크루가 이제 클로 생드니입니다. 클로 생드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레 생드니의 그랑크루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죠. 전체가 이제 6.6헥타 정도 되고 총 4개의 클리마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레샤포, 메종 브룰레, 라가르에르, 클로 생드니, 피나주 해서 이제 총 4개의 클리마가 있고 20명의 오너가 와인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간 한 24,000병 정도 와인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면적을 소유한 생산자는 이제 조르주 르디니에가 있죠. 1.49헥타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두작이 1.29헥타 정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홍소가 0.7, 샤를로팡이 0.2, 도멘 아를로가 0.18, 자도가 0.17 정도 소유를 하고 있는데, 클로 생드니하고 클로 라루슈에 대해서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클로 생드니가 클로 라루슈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섬세하고 우아해요. 지브리 샹베르땡으로 치면 샹베르땡이 클로드 라루슈고 클로드 베즈가 클로 생드니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섬세하고 여성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토양 같은 경우에는 모레 생드니의 특징처럼 이제 점토, 이제 붉은색, 갈색이 베이스가 되고 거기에 이제 진흙이 섞여 있고, 이제 표토 30cm 정도로 매우 얇은 편이고 그 밑에 이제 라임스톤이 베이스가 돼 있거든요. 비슷한 토양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가장 추천해 드릴 만한 생산자는 두작이에요. 모레 생드니 하면 두작이 빠질 수가 없어요. 두작 같은 경우는 1.29헥타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요. 포도나무의 평균 수는 약 30년 정도 돼요. 저도 매년 컬렉팅을 하고 있는데 최소 빈치에 따라 10년에서 15년 정도 숙성이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4, 50년까지 숙성이 가능한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 2005년 빈티지고, 그 다음에 추천해 드릴 만한 생산자는 이제 통소.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집중도 있는 와인을 생산해요. 이거는 거의 누가 먹으면 상베르땡 같다는 느낌처럼 굉장히 강해요. 개인적으로는 90하고 99가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진하고 파워풀해요. 2009년은 배럴에서 테스팅하고 처음 갔을 때요. 로렌 퐁소. 그 퐁소 지하에 가서 처음 테스트했는데 테스팅하고 싫어한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 로렌 퐁소가 퐁소를 그만두고 로렌 퐁소 자기 이름을 와인으로 만들니까 사실은 이제 퐁소보다는 로렌 퐁소가 더 좋겠죠. 그리고 이 2개 정도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매력적인 클로 생드니를 만든다 그러면 도멘 아를로가 사실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사람들이 잘 먹는데. 그 다음에 리니에 미셸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샤를로팡, 그 다음에 번스타인, 그 다음에 루스앵무어 정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그랑크루는 클로따르. 모레 생드니의 그랑크루 중에 유일하게 이제 모노폴이고요. 약 7.53헥타 정도 되고 포도나무 평균 수령은 6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 세컨 와인을 만들죠. 25년 이하의 수령에서 나오는 와인은 이제 라포르지라고 해서 만드는데 1년 생산량에서 15%에서 20% 정도가 이 세컨 와인을 만든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작가 질문 하나 줄게요. 부르고뉴 그랑크루 생산자 중에 25년, 30년 이상 된 포도를 가지고 메인을 만들고 포도나무의 수령이 안 되는 거를 등급을 내려서 만드는 생산자가 있어. 혹시 알아? 저희 회사인가요? 아니요? 알고 있어야지. 보규의 뮤지니가 그렇게 나와요. 보규의 뮤지니 중에서 포도나무의 수령이 어린 거는 샹벌 뮤지니 프레메크루로 주실래요. 그랑크루미노에도 샹벌 뮤지니 프레메크루로 나오고, 이제 등급이 되는 거는 비조도 그렇게 나오죠. 에세조 클리마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원래 에세조로 만들고 하나는 등급을 내려서 본노만의 프레메크루. 그래서 그 끌로따 다시 들어가서 이제 1999년부터 실뱅 PTO가 와이너리를 관리하면서 와이너리가 한층 더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은퇴를 하게 되죠. 클로따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래생들이보다 이제 더 붉은색이 도드라지는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래생들이에 비해서 철분이 좀 작은 편이지만은 대신 자갈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도밭은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딱 심어져 있고요. 그 흙이 밑으로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다 이제 끌로가 딱 쌓아져 있죠. 그리고 이제 올드 빈티지 중에서는 1978년이 가장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영빈티지 중에서는 2008년 굉장히 좋았어요. 2005, 2010보다 2008이 더 좋았어요. 2008 끌로따르는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건 뭐 빈티지에 따라서 한 10년 정도 셀러링하면 드실 수가 있고 장기 숙성하면 35년 정도. 그랑크루치고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꽤 매력적인 와인이죠. 이게 말을 아끼는 이유가 뭐지? 솔직한 마음으론 그래. 남이 사주면 마시고 내 돈 주고는 안 사. 자, 다음 소개해드릴 이제 마지막 그랑크루는 클로드 람브레이예요. 클로드 람브레이 같은 경우에는 8.83 헥타 총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레보쇼가 1.99 헥타 정도 되고 그다음 메이 파트인 클로드 람브레이가 5.71 그리고 메 랭티어라고 해서 1.13 정도 가지고 있죠. 요 세 파트로 나뉘는데 모노폴이라고 못 불리는 게 도멘 토프더 메름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0.04 헥타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어요. 알바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전에는 채소밭이었대요. 심지어는 채소를 심어서 채소밭이었는데 1974년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이제 람브레이를 만드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람브레이에서 달라고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얘네들이 안 파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2014년도에 LVMH에서 샀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야. 100% 얘기했어요. 근데 안 팔 거야. 이거 한국 분들 아무도 모르실 건데 LVMH한테 클로드 람브레이를 파는데 부동산 중개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빨간 바지. 아, 우리 이 빨간 바지 이런 거 정말 안 끼는데 없네. 왜냐면 수수료가 장난이 아닐 거거든. 확인을 해본 결과 빨간 바지가 중간에서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많이 받았다. 이런 짱이다. 근데 돈에 대해서는 돈 냄새는 잘 맡으면 그게 자격증이 있어야 된대요. 자격증까지 있는 거지. 어쨌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와.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걸 소개시켜주고 중간에 이제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클로드 람브레이는 다시 설명드리면 모래생드니에서 가장 모래생드니다운 포도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랑크루가 끝났으면 프리미엄 크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래생드니 같은 경우에는 20개 클리마를 지니고 있고 모래생드니 프리미엄 크루 중에서는 뭐 가장 뛰어난 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밭은 클로드 주론. 여기가 가성비 아주 매력적인 와인들을 많이 만들어요.